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차 함수 이제 마지막 소단원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건 어떤 내용이었냐면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의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표준형이라고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 표준형은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평행 이동을 했는지를 그대로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조라고 했습니다.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했는지,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가 바로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것은 여기 있는 이 p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p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것은 여기가 q만큼이죠. 그래서 q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바로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앞에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인 거 꼭 주목을 해 주세요. 이런 이유는 다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원래 이 플러스 q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y 마이너스 q여야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q 마이너스 p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되는데, 함수라는 게 y는 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q를 다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이제 이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한다. 하지만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었을 때 바로 여기 있는 p와 여기 있는 요 q를 보고 바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래프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y는 ax 제곱은 원점을 지나는 이런 포물선이라고 해봅시다.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이렇게 p만큼, 뭐 y축 방향으로 이렇게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꼭지점이 여기가 되겠고, 대략 뭐 이런 정도의 그래프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림을 보면 알겠듯이 꼭지점의 좌표는 원래 0,0이었던 게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p, q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요 x좌표를 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x는 p가 바로 축의 방정식이 된다는 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은 6단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얘가 이제 2차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2차 함수고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건 표준형, 이렇게 생긴 건 일반형. 자, 일반형은 완전히 이제 전개가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괄호 이런 게 없이 깔끔하게 전개가 된 상태. 그래서 2차항, 1차항, 상수항의 순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가 일반형으로 나와도 일단 우리의 목표는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다시 바꿔서 그려야 한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게 일반형이거든요. 이렇게 2차항, 1차항, 상수항의 형태로 나온 이런 게 일반항인데, 우리가 이걸 그 전 시간에 배운 이런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줘야만 합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식을 갖다가 변형시켜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완전제곱식의 구조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주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한번 지금 해볼게요. 자, 이쪽에 과정이 쭉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여기다 써가면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얘를요, 요 2차항과 1차항을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는 두고 플러스 11은 좀 뒤에다가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 이쪽에 얼마만큼을 더해줘야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x의 제곱이 요게 1차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6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6의 절반은 마이너스 3이고요. 그걸 제곱하면 9가 돼서 여기에 9를 더해주면 완전 제곱식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9만큼 더해줬으니까 내가 여기서 9만큼 빼주면 이 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y는 여기는 요만큼은 완전 제곱식이 돼서 x-3의 제곱의 형태가 되고요. 여기는 요만큼은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11 빼기 9니까 플러스 2가 돼서 우리는 이렇게 표준형의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표준형의 형태로만 만들어주면 이 표준형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평행이동만 시켜주면 그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게 요 밑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y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내면 되겠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반형을 표준형의 모습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표준형의 모습으로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연습해왔던 거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요 방법을 이용해서 해주면 되겠다라는 게 오늘 배울 내용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배운 걸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y는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 걸 우리가 이제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표준형과는 다르게 이 일반형의 모습 안에서는 꼭지점을 파악한다든지 축을 파악한다든지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파악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여기 있는 A는 표준형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A와 여기는 A는 동일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A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결정하듯이 여기는 요 A도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A가 양수이면은 이제 아래로 볼록이겠죠. 아래로 볼록 이겠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이면은 이제 위로 볼록인 그런 형태를 띠겠구나 정도는 이제 이 일반형을 보고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지점 축 같은 거는 모르지만 y절편은 알 수 있어요. y절편이 뭔지 아시죠? y축의 어느 점을 지나가느냐, 이게 바로 이제 y절편인데요. y절편은 1차 함수 때와 똑같습니다.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y가 무엇이 나오느냐, 이게 바로 y절편이잖아요. 근데 x 여기다 0을 대입하고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이만큼이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y절편이 되겠죠. 따라서 y절편은 그냥 C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이 함수를 보고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되겠어요. 그래서 교과서로 다시 넘어가 보면 2차 함수,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표준형인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고쳐서 그린 그래프와 같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 다음에 y축 위의 점이 0,c를 지난다라고 했는데 y절편이 C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고요. 여기 있는 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요런 그래프가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다.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일반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2차 함수를 이렇게 표준형의 형태의 꼴로 고쳐서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표준형으로 고쳐야지만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일반형으로 나와 있고요. 이 일반형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을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 자, y는 아이고야 두꺼워. 자, y는 이게 두껍게밖에 안 나오는구나.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쓸게요. 자,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는 그냥 두고 플러스 7은 이렇게 뒤에다 쓰는 거죠. 요만큼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요 가운데 있는 2의 절반의 제곱, 2의 절반은 1이고요. 1을 제곱하면 1이죠. 따라서 1만큼 더해줘야 돼. 여기다 1만큼 더해줬으니까 여기는 1만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완전 제곱식 형태, 그리고 요만큼을 계산하면 플러스 6이 돼서 이렇게 표준형의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보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 자, 꼭지점은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6이니까 6이라고 찾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보면 된다고 했죠. y는 마이너스 1이 바로 y는이 아니죠. y는이 아니고 x는 마이너스 1이 바로 축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이쪽도 봅시다. y는 자, 마이너스로 묶어줍시다. x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x까지 쓸 수가 있겠고 플러스 3은 그대로 뒤에다가 둡시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 1인데요. 마이너스 1의 절반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걸 제곱하면 4분의 1이네요. 그럼 여기에 4분의 1을 빼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랑 곱해진 마이너스 4분의 1을 더한 거거든. 내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더했으니까 그걸 0으로 만들려면 플러스 4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4분의 1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만 해줍시다.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을 계산을 해야죠. 요 3이 4분의 10이니까 더하게 되면 4분의 1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꼭지점은 요만큼을 보니까 2분의 1, 요만큼을 보니까 4분의 1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보면 되니까 x는 2분의 1이 바로 축의 방정식이 된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2차 함수의 일반형을 이렇게 일반형을 이렇게 표준형의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라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연습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겠네요. 자, 한번 바꿔봅시다. 자, y는 자 x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는요 마이너스로 좀 묶어줄게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 5는 뒤에다 써준다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랑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더할 숫자는 가운데 있는 요 마이너스 6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9가 되겠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9가 곱해진 마이너스 9만큼 더했으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9만큼 더해줘야 0이 되겠네요. 자, 정리만 해주면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이만큼을 계산해주면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요 표준형은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아마 뭐 요런 식이겠죠. 대충 요런 식.
거고요. 자, 여기는 요런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요렇게, y축 방향으로 4만큼 요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그래프를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다라는 게 지금 예제 1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 2번도 한번 볼게요. 문제 2번. 자, 문제 2번에 1번 보자. 자, y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에요. 일반형이죠.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y는 얘는 2로 묶어줍시다.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2x까지 묶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뒤에다가 이렇게. 그럼 여기는 플러스 2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근데 실제로는 2와 플러스 1을 곱한 플러스 2만큼 더해준 거니까 여기는 2만큼 빼줘야겠네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y는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이쪽을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이 친구는 y는 2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게 되면 y는 2x의 제곱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1만큼 요렇게 이동을 하니까 그래프가 아마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옆에 것도 좀 볼게요. 자, 이 친구도요. 지금 일반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표준형으로 좀 바꿔보면 y는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4x까지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 뒤에 있는 요 마이너스 4는 그대로 뒤에다가 써주고 여기에 더할 숫자는 가운데 있는 요 플러스 4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실제로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4를 곱한 마이너스 4만큼 더해줬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4만큼 더해줘야겠네요.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요만큼을 더하면 0이니까 쓸 필요가 없겠다. 자,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만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뭐 그려보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왼쪽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예제 2번 보도록 합시다.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일반형이죠.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1,1이고요. 그 다음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이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국 구해야 하는 건 일반형이죠. 일반형. 자, 그럼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1,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표준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꼭지점의 좌표가 1,1이라 함은 y는 a의 x-1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죠. 얘와 얘를 보면 꼭지점이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마침 또 2, 마이너스 1을 지나가기 때문에 x에다가 2,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고요. 이 식을 풀게 되면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제 표준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표준형을 잘 전개를 해주면 이제 이러한 일반형의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2,5라고 했어요. 여기다 2,5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식은 대충 쓰면 y는 표준형으로 a의 x-2의 제곱 플러스 5의 형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점이 1,4를 지나니까 1,4를 지나기 때문에 x에다가 1, y에다가 4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여기다가 4를 갖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4는 a의 1-2의
제곱 플러스 5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친구를 한번 내가 요쪽에다 계산해 볼게요. 그럼 4는 1-2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거를 제곱까지 하니까 1이겠죠. 그래서 a 플러스 5가 되겠고요. 자연스럽게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요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y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의 형태가 될 거고요. 얘를 갖다 전개하면 마이너스의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5가 되겠고, 한 번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4x 곱하면 플러스 4x 마이너스랑 플러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인데 5랑 더하니까 플러스 1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차 함수의 일반형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즉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그걸 잘 전개해서 일반형의 형태로 보여줘라 라는 그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문제 3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고 점 0, 마이너스 3을 지날 때 이 2차 함수의 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표현하면 y는 a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고요. 요 a 값을 구하기 위해 0, 마이너스 3을 지난다라는 힌트를 이용하는 거죠. 0,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건 x에 0, y에는 마이너스 3을 갖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은 0을 대입하면 여기가 0이거든요. 0 더하기 2를 계산하면 2죠. 그거를 제곱하니까 4예요. 그래서 4와 a를 곱한 4a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그럼 4a는 플러스 1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표준형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y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제 일반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형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의 플러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인데 여기 1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형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정리 마지막으로 하고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우고 있는데 2차 함수의 세 가지 형태를 배웠어요. 기본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표준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을 배웠습니다. 기본형은 y는 a의 x제곱이라는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하고요. 표준형은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일반형은요, y는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기본형이 표준형으로 바뀌는 이유는 평행이동이고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이제 표준형인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였고요. 이 표준형을 전개를 하면 이제 이렇게 일반형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게 우리가 배운 내용이었어요. 표준형에서는요, 꼭지점의 좌표와 축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꼭지점이 P, Q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축의 방정식이 직선 X는 P다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일반형에서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Y 절편입니다. Y 절편. 자, Y 절편이 C라는 거. 여기 있는 이 숫자가 그대로 Y 절편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두 가지에서 공통으로 알 수가 있는 건
A가 양수냐 혹은 음수냐에 따라 A가 양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A가 음수면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런 그래프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용에서 원래 더 파악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한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형과 요 일반형을요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왔다 갔다.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꾸는 건 전개고요. 다시 일반형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무엇을 이용하냐면 완전 제곱식의 모습을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차 함수를 마스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이차 함수의 이제 모든 개념을 설명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배웠던 내용에 스스로 확인하기를 풀어보면서 이차 함수를 슬슬 마무리 줘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방학이 끝나고 보도록 합시다. 안녕!